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600조 수주 대박,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들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남은 상반기 높은 수익을 내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에서 원전의 핵심 수혜주뿐만 아니라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전은 앞으로 필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공급 업체에 2030년도까지 CF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아리백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아리백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많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전까지 포함된 CF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요구가 유행처럼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계획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조건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원전을 제외하고도 해상 풍력 등 원전 이외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이 해상 풍력이나 또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원전이 필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국내 업체 중에 한 곳은 과거에 볼보로부터 2025년도까지 재생 에너지로만 전력 100%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납품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충족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납품 계약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 탄소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즉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사용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과 SK도 마찬가지로 원전 없이는 반도체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상치의 10배에서 20배까지 웃도를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지아 주 정부가 연간 필요한 추가 전력을 약 0.5기가와트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약 6기가와트 정도입니다. 12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급증한 전력이 필요하죠.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미래 원전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가동으로 전력 소모에 사용되는 열을 막기 위해서 바닷속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획기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처럼 앞으로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460TWh 수준이었던 글로벌 데이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6년도까지 1000T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년도 안 돼서 전력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는다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 판매에 대한 가격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대한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원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콘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일단 전력 생산과 판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약 67%인데 미국의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입니다. 2위 기업도 있지만 그 2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약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가장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이처럼 이미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최대 원전이 신규 원자로가 가동이 됐죠. 미국의 서던 컴퍼니 산하 전력 업체 조지아 파워의 보글 신규 원자로 2기가 상용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글 원전은 미국 내에서 최대 원전으로 2기의 신규 원자로가 각각 50만 호의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 미국에서는 가장 큰 원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시 원전 발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눈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원전이 마지막 원전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 원자로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형 모듈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기씩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10년 이내로 630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630조에 육박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미국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입니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원전의 30분의 1 수준이고요. 압도적으로 안전하고 원전 비용도 30분의 1 수준으로 빌 게이츠가 현재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SMR에 대한 공사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6월에 미국 내 첫 SMR 건설을 시작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SMR 건설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지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뉴스케일에 대한 규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면서 현재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 등 경쟁사들과도 저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개발과 수출에 대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뉴스케일에 규제가 들어갔다는 거는 테라파워에도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라파워의 CEO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6월까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초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핵 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달에 공장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즉 이 SMR에 대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모멘텀은 6월 달부터 반드시 시작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미국의 첫 SMR 건설이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 개발에 합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SMR에 대한 건설 그리고 정부의 발표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두 가지나 있고요. 실제 한성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차세대 SMR 개발사인 ARC와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MB파워와 앞으로 건설될 ARC의 SMR 4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리 협력할 예정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리 협력을 하면서 기술력 확보에 상당히 집중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SMR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현재 SMR에 대한 모멘텀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HD 현대가 SMR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해상 원자력 시장을 개척합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맞손을 잡고 있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 서던 컴퍼니, 코어파워와 함께 용융염 원자로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용융염 원자로가 뭐냐? 4세대 원자로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아서 해상 원자력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자로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원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질 때 사실 테라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혹은 테라파워와 연결되어 있는 SMR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선을 포함해서 원자력 적용,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라파워는 중국이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SMR 쪽에서는 지금 한 기 정도가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했죠. 즉, 압도적인 선두가 없는 SMR 수출 경쟁에서는 본격적인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50년에 대한 장기 계약을 맺는 식으로 SMR 시장의 독주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전략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압도적인 독보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SMR을 이용하는 기업들, 국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나 불가리아, 가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SMR 프로젝트를 이미 논의 중에 있고요. 미국의 SMR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SMR이 주목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금양그린파워입니다.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SMR 사업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이나 육상 풍력 발전, 태양광이나 해상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SMR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테라파워의 SMR 공사가 시작됨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될 때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모멘텀들부터 전력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집중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창이 열릴 텐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이용약관 동의 창이 나옵니다. 이용약관 동의까지 눌러주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을 위한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물론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이메일,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로그인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나올 겁니다. 해당 정리집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들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꼭 내용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단기 급등주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8시 30분 이전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뭘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주부터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수혜 종목군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